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11년 만입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른 지극히 상식적인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늦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수차례 좌초되었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의 거부권 행사가 그랬고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역행하는 태도로 시대착오적입니다. 노동 존중 사회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국민의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2달 만에 법이 통과하며 노동자 서민의 삶이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 환경이 시작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 서민 등 우리 사회 낮은 곳에 있는 약자들을 향한 조국혁신당의 굳은 약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어느 당보다 노란봉투법을 중시하며 법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등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시민사회와 국민과 연대하여 거리에서 광장에서 싸워왔습니다. 그 결실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일부 기업은 여전히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업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맞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지만 하나오션은 470억 원, 현대제철은 46억 원의 소송을 아직도 유지하며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노동 존중의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행태입니다. 즉각 소송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구나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돌봄 노동자 등 수많은 종류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휴가, 퇴직금, 산재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런데도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달 라이더 해고 무효 소송에서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존해 배차와 단가를 통제받으면서도 주문 수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은 기업을 위해 하는데 책임은 노동자 혼자 지는 것입니까? 법과 제도가 기술 발달로 인한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의 모호한 근로자성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저운임제 도입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조국혁신당은 낮은 곳을 향해 뛰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보완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으로 노동 존중 사회,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서광길입니다. 최근 조국혁신연구원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불편함 섞인 우려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사면 복권의 힘을 모아준 종교계와 시민사회 원로를 찾아뵙는 일정 중심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숙해야 한다, 개선장군처럼 군다는 등의 지적과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열성당원과 유튜버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최고위원들까지 가세한 비판이라 가볍지 않습니다. 2019년 검찰 쿠데타로 온 가족이 고초를 겪었으나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와의 전투에서 민주당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싸운 사람이 조국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영구 집권을 시도할 때 민주당과 함께 목숨 걸고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 해제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조국혁신당의 대표였습니다. 최악의 검찰권 남용으로 덧씌워진 올가미를 벗지 못하고 8개월간 감옥에서 강제로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지들인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국에게 자숙과 성찰을 더 요구하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원장을 사명과 동시에 복권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린 대통령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조국 원장은 검찰이 제멋대로 덧칠한 과거가 아니라 향후 보이는 정치적 비전과 행보로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당을 향한 견제가 과도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충고와 조언으로 포장된 경고의 가장 큰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하게 될 불편한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정치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정당 간의 합당론이 마구잡이식으로 불지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혹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호남의 민심일까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무조건 합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지금 호남은 민주당이 그동안 게을리했던 진보개혁, 진영 내부의 혁신과 역량 강화를 절실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주류 정치에서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중도 보수적 포지션까지 상당 부분 대치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중앙 정치에서는 민주당 왼쪽의 날개로, 호남에서는 철저한 혁신 경쟁으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고립시키기 위한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설 것입니다. 조국 원장을 향한 애정어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진영 내 과도한 견제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부당한 주장에 힘을 실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진보 개혁 과제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에서 모든 힘을 보탤 것입니다. 내란 정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정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을 두고서는 제대로 당당하게 경쟁하기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임죄 완화와 집단 소송제 도입, 조국혁신당이 선제적으로 개혁의 예인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차규근입니다. 오늘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곧 통과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를 짓눌러 왔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선할 개혁법안이 단계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개혁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5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7월에는 배임죄 완화 법안 역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경제형벌의 합리화와 함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에 이어 경제개혁에서도 조국혁신당이 개혁의 예인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배임죄의 경우 이미 판례를 통해 경영 판단에 따른 손실은 죄로 묻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검찰이 배임죄를 악용해 형벌권을 과도하게 확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 배임죄와 특별배임죄 모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경유착, 총수의 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 비자금 조성 같은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또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민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고 동시에 책임성도 강화됩니다. 따라서 배임죄 완화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은 경제 행보의 남용을 막으면서도 규제 체계를 전환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3% 도달을 위해 기재부의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기재부는 2026년 내년 본 예산을 9월 2일까지 국회로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통상 8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 예산안을 발표해 왔습니다. 이 시기를 앞두고 저는 그동안 국회가 지적해온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 정부가 연이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의 3% 잠재 성장률이라는 불을 지피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성장 전략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7대 주력 제조업의 AI를 접목하겠다는 구상은 한국이 가진 강점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러한 계획의 레벨에서 실질적인 성공까지 가느냐의 여부는 실행의 설계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국정과제를 보면 제조기업의 AI 팩토리 전환 등 로봇, 자동차, 선박같이 제조 현장에서의 실증 사업에만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방향성은 맞지만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기재부에 묻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바로 제조업 데이터입니다. 특히 우리의 제조 데이터는 제조업 세계 1위 국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탐내는 전략 자산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용할지 국가 전략 기술 보호 차원의 안보 문제와 민간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보안 문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진짜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지금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이번 예산 편성에서 기재부는 전문성을 갖춘 부처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지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피지컬 AI 예산이 중소기업 AX 지원 예산으로 둔갑해 기재부가 과기부 주도 핵심 사업을 왜곡시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예산안은 이런 우려와 지적을 해소하고 정부 스스로 내세운 AI 대전환을 통해 AI 3대 강국과 잠재 성장률 3% 도달하겠다는 목표에도 부합하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짜여서 국회로 넘어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과방위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참고로 조국혁신당은 이미 기재부 개혁 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은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